최근 있었던 아프간 한 명 구출 사건 등으로 일본의 밑바닥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정신승리 중인 일본인들의 모습도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을 맹신하는 일본인들에게 대한민국의 긍지를 보여준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바로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는 게 바로 일본인데요. 이들이 일본 땅을 밟자마자 그들 앞에서 대놓고 선보인 패기로운 행위가 일본인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사상 최악의 국가적인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일본이 포기를 모르는 한국인들의 정신에 두 손 두 발 다 든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백세 작가 도미야마 다에코는 7월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필리핀, 태국 등의 민주화에 대한 흐름과 전 세계의 새로운 움직임의 선두에는 언제나 한국이 있다고 말하며 일본이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아직도 낡은 것이 너무 오래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일본 산업의 성과를 보면 무척 부진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며 삼성, LG 등의 우리나라 기업은 선방하는 반면 일본의 샤프, 니콘, 소니 등의 대기업은 줄줄이 도산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상황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수출 규제 당시 한국의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마치 자신들이 한국보다 당연히 우위인 것처럼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 일본은 한국의 수출 규제를 한 것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 중입니다. 일본의 예상과 달리 한국은 반도체 등에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 의존도를 현저히 줄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력의 강화라는 성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일본 경제의 자충수로 돌아온 것을 탓하면서 지난달 3년째 어리석은 정책의 극치라며 자국의 정책을 맹비난하기도 했지만 때는 늦었죠. 일본은 곡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재의 한국은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일본보다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기 때문에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올해 연구개발, 지출과 생산 능력, 기술 상장 기업의 집중도 등을 균등하게 분석한 2021년 블룸버그 혁신 지수 랭킹에 따르면 60개국 중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2위를 차지한 기록에 이어 올해는 쟁쟁한 유럽 국가들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죠. 일본은 한참 뒤인 12위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손실을 견디다 못한 일본 대기업들의 행보가 충격적입니다. 바로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중소기업이 되겠다고 말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 경제위기로 인해 일본의 대기업들이 도산하기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자 중소기업이 누리는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자본금을 1억 엔 이하로 줄여 중소기업이 되는 전략을 실행한 겁니다. 이 전략의 이름은 벤자민 버튼 증후군인데요. 아무리 봐도 처음 듣는 이 말은 일본이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경제 불황을 겪으며 탄생한 말입니다. 일본 세법은 자본금이 1억 엔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만약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변하면 사업 규모가 클수록 늘어나는 세금들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법은 버블 경제 붕괴로 법인세가 줄자 과거 일본 정부가 도입한 제도인데요. 재패나이제이션이라는 공포의 단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던 암울한 그 시대를 생각하면 회화라고도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략을 선택하는 대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일본의 경제 상태가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이렇게 발전을 거부하는 그들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은 고이다 못해 썩어버린 물과 같은 일본 극우 세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반대의 의견을 내거나 비판을 한다고 생각하면 단체로 몰려가 괴롭히는 등 인륜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습니다. 밴쿠버 동계 올림픽 당시에 김연아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자 이에 일본의 극우 커뮤니티 유저들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희롱과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같은 해 그들이 러시아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에 대해 반인륜적인 망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 네티즌들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커뮤니티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 커뮤니티를 먹통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주동자를 주축으로 능력자들은 극우 커뮤니티의 서버를 집중 공격해서 다운시켰습니다. 극우 커뮤니티의 모든 서버가 다운되고 공격이 계속되는 와중에 정상적인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자 사이트 운영 측에서 백기를 내걸고 자신들의 모든 서버를 정지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극우 일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은 한국 초등학생이 해킹에 성공하여 태극기가 걸리게 됨으로써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은 경술국치가 일어난 지 딱 100년 된 해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인의 불의에 굴하지 않는 민족성은 당연하게도 익명 커뮤니티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스타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역시 팬층일 것입니다.
최근 세계 속에서 한국의 입지가 두터워지며 한국 연예인들은 해외 팬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팬들이 치를 떠는 한이 있어도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세계에 알리다가 일본 입국 금지를 당한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이라이트로 활동 중인 비스트는 과거 일본에서 열린 패션쇼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쇼 측은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사전 동의 없이 기모노를 착용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에 비스트는 한국의 정서를 고려해달라며 거절했고 일본 방송 도중에도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며 애국자적인 면모를 보여 일본 입국을 금지당했습니다. 이승철 역시 2014년 광복절 바로 전날에 독도를 방문하여 즉석 음악회를 가졌는데요. 이승철은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몇 번이고 멀쩡하게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날 이후로 과거에 마약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일본 공항에서 억류되어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소신 발언을 했다가 수모를 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인들 앞에서 대놓고 그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준 가수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노브레인입니다. 한국록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밴드 노브레인의 보컬 이성우는 2001년 후지락 페스티벌 당시 관객들에게 저희는 역사가 제대로 반영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자랑스러운 교과서로 역사를 배웠다. 아이들이 배워야 할 일본 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관객들이 당황하자 이성우는 미리 준비해놓은 일제 전범기를 가져와 입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전범기엔 한자로 역사 교과서 왜곡이라고 쓰여 있었죠. 이후 노브레인은 일본 제국주의 엿먹어라라고 외친 뒤 록 버전으로 편곡한 애국가를 열창했습니다. 그 후 일본 우익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는 일본에서 한 번 더 초청이 왔는데 주최 측에서 보컬이 그대로면 위험할 것 같다는 말에 아무렇지도 않게 보컬 바뀌었어요라고 농담할 정도로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노브레인보다 더욱 일본인들에게 충격을 주는 행보를 보이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 광복절 일본의 우길기를 폐기시키자는 목표로 전 세계 우길기 관련 제품들을 모아 소각 및 전량 폐기시켜버려 당시 일본 커뮤니티가 우길기 소각되듯 불타올랐습니다. 한국의 간판 방송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재석도 광복절이 오는 주였던 8월 11일 유명 프로그램 뉴퀴즈 온 더 블록에 이 기업에서 만든 독도 후원 신발을 신고 나와 세간의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스트리밍되고 있는 런닝맨에서도 같은 신발을 신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 역시 전 세계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논란 등이 일자 유재석이 끼친 선한 영향력이 더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신발은 이름도 무려 독도는 한국 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에서 기존 가격보다 3배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저돌적으로 일본을 뒤흔들고 있는 기업은 바로 1999년 미국에서 시작한 라카이 코리아라는 브랜드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2017년 한국 론칭 이후 4년 내내 세계의 한국을 알려오며 최근에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 국제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계 외신들은 한국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기업,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이 부럽다는 반응이 들끓고 있다 등의 칭찬 기사를 앞다투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한국 문화를 앗아가려던 중국에게도 본때를 보여주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한국의 전통의상 한복이라는 문구와 연예인 전효성이 한복을 입은 모습을 전광판을 통해 노출시킨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커뮤니티에는 도를 넘은 성적인 발언들이 줄을 이루며 라카이 코리아에 대한 욕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당시 라카이 코리아에게 태극기까지 찢어서 보내는 의문의 상자들이 빈번하게 발송되는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라카이 코리아는 한국의 기업으로서 굳은 신념 아래 이후 다시 한번 타임스퀘어에 중국을 저격한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의 고소에 기록된 사방의 의복과 신발, 모자, 기물이 모두 고려를 따라 일시에 유행이 되었다. 모든 것을 고려를 모방해 온 세상이 미친 것 같다라는 문구를 뉴욕 한가운데에 쏘아올린 거죠. 이 기업의 파격적인 행보가 해외에서도 유명해져 해외 인플루언서들은 앞다투어 라카이 코리아의 제품을 구매했다고 인증하며 작은 기업의 대담한 행보에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라카이 코리아는 국내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하거나 삼전용사, 독립유공자협회에게 후원을 아끼지 않는 등 사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국제소송은 현재 소송을 함께할 미국 로펌을 어렵게 섭외하는 데에 성공했으며 곧 법원에 서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한 기업과 연예인들의 작은 불씨는 활활 타오르는 기적의 불길이 되어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 곳곳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함께 힘을 모아
전 세계의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역사를 바로 잡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